이번 영상은 2022년 방영된 판타지 드라마 창난결입니다. 웹소설 원작인 창난결은 영혼소생 판타지라고 써있는 만큼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을 다룹니다. 일단 죽으면 그걸로 쫑인 인간계의 무협처럼 가슴 찢어질 이유도 없는 선협 드라마 창난결 한번 훑어봅시다. 태초에 선협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서유기와 봉신연이 같은 신선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있었죠. 선협 드라마는 지리적으로는 천상계와 B급 천상계인 마계 그리고 저것들의 환생 용도로 쓰이는 인간계로 분류되는 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천계와 마계는 기본값이 만 단위로 초인플레이션 된 세월이 적용되죠. 선협의 시공간의 기본 공식이 철저히 지켜지는 창난결에서도 천계인 선족과 마계인 월족의 전쟁은 몇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기간 최강의 마법인 어파를 완성한 동방청창은 부친을 살해하고 월족의 킹이 된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동방청창은 자신의 칠정을 모두 끊어낸 무자비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지만 선족 측의 전쟁의 신인 적지 여인의 메가와트 술법에 속아서 10만 대군과 함께 봉인됩니다. 3만 년이 지나서 동방청창을 가둔 호천탑의 매트릭스 봉인이 깨지기 시작하죠. 전쟁의 신인 선족 장형성군은 수리를 하러 탑에 갑니다. 장형성군을 짝사랑하는 소라나가 그의 명부를 훔쳐봤더니 오빠의 생명선이 오늘 날짜로 끊겨있네. 기회는 찬스다. 소란화는 호천탑으로 냅다 뛰어드는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고 그의 사랑을 얻었을까요? 호천탑으로 굴러떨어진 소란화는 번쩍거리는 탑 속에서 번쩍거리는 눈의 남자와 키스를 합니다. 잽싸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창난결, 로맨스 속도감이 페라리급입니다. 그러나 창난결이 재수 옴붙은 로맨스인 건 동방청창은 3만 년은 좋게 묶은 백발의 어르신이며 소란화는 이 할배랑 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동방청창은 이 요녀가 자기를 트랜스젠더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빡친 소란화도 동방청창을 대머리 만들어버릴 기세입니다. 연이어진 발광키스의 여파는 그의 봉인을 풀어버리는데 동방청창은 개구리 왕자였던 거죠. 쇼다리를 걸친 동방청창의 뒷모습은 아이 깜짝이야 더러웠지만 아우라가 넘치는 앞모습은 창난결이 정말 뭔가를 보여주겠다 싶습니다. 목소리도 역시 월족의 킹답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 쌍욕들을 받고 있는 중이죠. 악당인 그가 깝치던 소란화를 죽이려는 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던 순간에 동심주술의 저주가 발현됩니다. 얘가 다치면 여기도 피가 나고 얘가 죽으면 이분도 요단강 건너는 초강력 본드 동심주술의 설정은 3만 년 만에 찾은 동방청창의 자유를 조져버립니다. 봉인을 풀자마자 선족을 박살낼 계획이었건만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동심주술 때문에 동방청창은 집에도 가지 못하죠. 깡패 같은 부하, 흑룡인 상과를 소환해서 동심주술을 깰 방법을 찾으라고는 하지만 둘이 하는 짓을 보니 덤앤더머입니다. 소란화도 난초의 우아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어쨌거나 난초의 요정입니다. 그녀는 3기의 명부를 담당하는 이일동의 제자인데 이 사부가 취해서 난초 화분에 소주를 쏟아버립니다. 소주를 먹고 덜 떨어지게 된 소란화는 뿌리를 고칠 영약을 구하려고 돈을 모으는데 뭐 콩나물 북엇국이면 해결될 것 같죠. 레이저 발사 눈가를 한 동방청창을 전과 1범 정도의 탈옥수로 믿는 소란화의 순진 무식함은 뿌리의 결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청창은 소란화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너는 본좌의 것이다, 본좌의 시야를 벗어나지 마라 등등 본좌의 안전수칙을 읊어댑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름이 본좌인 줄 알겠습니다. 3만 년 넘게 사는 동안 드라마 한 편 안 본 동방청창은 자신의 명령이 로맨스의 전형적인 클리셰라는 걸 알지 못하죠. 하지만 소란화에게는 모든 단어가 사랑의 말처럼 들려서 착각에 빠집니다. 동심주술은 전지전능입니다. 소란화의 명령 한마디에 동방청창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서
꽃 수천 개를 세고 손목이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역같은 상황을 보건대 개구리 왕자인 줄 알았던 동방청창은 사실은 여자 삼정법사에게 제대로 낚인 손오공이었던 거죠. 만일 동방청창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면 첫 감정은 좌절이었을 겁니다. 창란결의 동심주술은 드라마를 코믹하면서도 로맨틱하게 만드는 설정이지만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동방청창은 완벽한 피해자입니다. 소란화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소란화의 감정도 강제로 이해해야 하며 신체적인 고통도 함께 느껴야 하죠. 그러다 주술의 시행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완벽한 개꿈꾸기. 저도 고딩 때 많이 해본 주술입니다. 안 통합디다. 소란화는 신선 시험을 앞둔 띨빵한 수험생입니다. 동방청창 덕분에 꼴찌가 전교 수석을 차지하지만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소란화는 월족의 첩자로 몰리죠. 동방청창의 이맛박이 먼저 동심주술의 코를 받고 그 무섭다는 업화가 엄청난 CG발로 발광됩니다. 소란화는 이제서야 옆방 남자가 동방청창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란화의 짝사랑인 장형성군도 동방청창과 맞짱 떠보지만 장형성군은 조연이었죠. 오프로드 드래곤을 타고 3만 년 만에 월족의 나라에 동방청창이 나타나고 이제서야 최강 보스의 권력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분위기 파악 실패한 소란화는 웃다가 울다가 미친 여자 증세를 보이고 동방청창도 울다가 웃다가 자존심에 댄싱이 가죠. 실정을 없앴다는 이분도 빡도는 감정 종류는 딱히 사라진 건 아닌가 봅니다. 동방청창에게 열받은 소란화는 번개가 치던 날 빡시게 엿을 먹여버립니다. 지가 먼저 키스하고 애틋해하는 건 또 뭔 진상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뀌었을 때가 모든 CG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창란결의 하이라이트 되시겠습니다. 왕학체가 창란결로 떡상했다고 평가받는 건 동방청창의 삐까번쩍 때문이 아니라 동방청창의 소란화 대기 덕분이죠. 커튼에 머리 더듬이가 걸리며 칼은 또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주제에 왕수다를 날리는 동방청창은 그가 소란화임을 믿게 만듭니다. 상거리조차도 동방이가 동방불패된 줄 알고 궁둥이를 쭉 빼는데 덕분에 왕학체의 다음 작품은 진짜 동방불패 환관역입니다. 그 강력한 동심주술에도 구멍이 나 있어서 소란화가 장형성군을 짝사랑하는 감정은 그에게 안 먹히는데 동방청창이 장형성군에게 설레이면 뭐 문제 될 거라도 있습니까? 전쟁의 신인 장형성군은 소란화가 3만 년 전 정혼한 약혼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는 얼굴 미상인 정혼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과 썸 탔던 소란화의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리죠. 우였거나 장형성군은 삼생삼세 심리도화에 야화를 떠올리게 하지만 야화의 버전2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조연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똘끼만빵 동방청창의 존재입니다. 동방청창은 일단 조져버리고 시작합니다. 다크사이드일지언정 하늘의 신이 이렇게 무대뽀라는 건 장형성군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동방청창에게 삘 제대로 받은 장형은 선족의 규칙에 반항하고 자기도 소란화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봅니다. 장형성군이 소란화를 찾으러 간 건 하필이면 동방청창의 몸이 바뀌어서 능력치가 마이너스일 때라 꼼짝없이 이 얼굴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소란화는 짝사랑하는 장형성군 앞에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의 38선을 넘고야 말죠. 장형성군 빠이빠이. 이후부터 드라마는 그들이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창란결 최고의 흥행 포인트이던 개콘도 여기서부터 빠이빠이. 10만 대군의 봉인을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 동방청창과 소란화의 사랑 타령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고통이죠. 동방청창은 10만 대군의 고통을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산하령의 칠규삼추정 유사 고문을 스스로 시행합니다.
선족이 월족을 야만적인 종족으로 취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번개를 맞는 뇌형도 자진해서 당한 그는 귀신꼴이 되는데 누가 가장 청순한 생머리 여신인지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소라나도 고통을 빡시게 즐기는 타입이라 눈깔이 타는 듯한 고통을 자청하고 동방청창의 마누라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소라나가 월족의 옷을 입으니까 이뻐졌다는데 어디 가요? 창난결은 동방청창과 소라나가 기꺼이 고통을 즐기는 SM 커플임을 보여주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고통은 무시합니다. 동방청창은 월족과 소라나 모두를 지키고 싶은 반면 소라나는 월족의 슬픈 역사는 비풍초 똥산팔이죠. 소라나의 라이벌 하나 없는 창난결에서 누가 고구마 사역을 담당하겠습니까? 예상한 바와 같이 소란화 자신입니다. 드라마 초반에 열등감에 빠져있던 소란화는 사라지고 동방청창의 인생과 감정을 모두 간섭합니다. 가정폭력의 출발점은 사랑한다는 말로 상대를 컨트롤하는 것부터죠. 소란화는 제멋대로 죽은 시아버지까지 소환해서 끝장을 보는데 죽은 자의 휴식은 방해하지 맙시다. 창난결의 또 다른 핵심은 용호선군의 사랑에 대한 집착입니다. 전쟁의 신 적지 여인을 부활시키는 대가로 용호는 태고의 악마인 흉신태세를 3만 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3만 년 동안 한 곡만 연주하는 피리 실력과 3만 년 동안 영혼을 판 용호가 없었다면 드라마의 중후반부는 3만 년 동안 안 봤을지도 모르죠. 흉신태세의 보답으로 인간계에서 환생한 적지 여인은 첫날 밤 사랑하는 남자의 칼에 죽는 겁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지 적지 여인만 피박 쓴 거죠. 동방청창도 적지 여인의 영혼을 노리고 인간계를 방문했더니 장영성군이 벌써부터 카사노바 소윤 공자로 환생해서 적지 여인에게 작업 중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형이 메가리가 돌아서 소란화와 사랑에 빠지자 동방청창은 빡쳐버리죠. 그는 소란화가 임신한 자기 마누라라고 개구라를 치면서 극강의 재수없음을 시전합니다. 장형성군은 인간계에서 소란화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믿고 소윤으로 환생하였건만 결혼은 개뿔, 또다시 동방청창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충격을 받고 의형제까지 맺습니다. 창난결에서 가장 허를 찔렸던 사건은 적지 여인의 마지막 역겁입니다. 소란화의 내피셜에 의하면 그녀를 죽일 새신랑은 장형의 인간 버전인 소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여인은 환생을 거듭하다 보니 보는 눈도 시청자와 같아져서 달 밝은 밤 동방청창을 사랑해버리죠. 소란화가 신우이 될 줄 알고 반도 빼줬건만 알고 보니 연놈이 작당한 사기꾼들이었네. 적지 여인의 분노와 질투는 동방청창의 업화까지 무력화시킵니다. 업화도 졸라 악명만 높았지 정작 필요할 때는 개떡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동방청창이 인간계에 내려간 목적은 달성했을까요? 하도 뒤죽박죽의 연속이어서 알게 뭡니까? 인간계의 이야기는 동방청창이 소란화가 식산선녀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점이며 동시에 그녀를 사랑한다는데 쐐기를 박죠. 그럴 생각으로 인간인 적지 여인을 똥물에 처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용호선군의 이간질로 선족은 월족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10만 대군이 없어서 쪽수가 밀리는데 동방이는 여전히 소란화만 끼고 있으니 동생인 손풍은 열딱지가 나서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알겠다고 대듭니다. 저도 알겠더이다. 창난결에서 가장 아쉬운 인물은 동방청창의 동생 손풍이죠. 휴가에 갔기도 하고 진정령의 서량 같기도 한 왁구로 삐딱선 타는 손풍은 늘 긴장감을 유발했는데 더 크지 못하고 촉법소년으로 끝장을 보내요. 손풍은 형수님 밖에는 10만 대군의 봉인을 풀 수 없다고 허파에 바람을 넣자 소란화는 덜컥 자신을 희생합니다. 창난결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희생제의인데 효과는 플라시보 없이 100% 보장되어서 존나 싸우다 죽은 애들도 몽땅 살아나고 혈족의 10만 대군도 봉인이 풀려버립니다.
막상 위대하신 지도자 동방청창은 소라나가 죽었다고 전쟁하다 말고 꿈속에 처박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죠. 이 경우 서유기의 목마는 소란화이고 동방청창을 구출하는 건 장형입니다. 장형과 동방청창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인간계에서 의형제를 맺었지 말입니다. 동방청창과 장형성군은 구주 표묘록에 희아랑 살고 있는 이일동을 찾아가죠. 어려운 말 한참 오가지만 결론은 소란화는 다시 키우면 된답니다. 창난결이 힘차게 시작했지만 결말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은 소란화를 소생시킬 때 뿌리에 소주를 붓지 않은 탓입니다. 그 바람에 금땡이를 온몸에 휘감은 기억상실증 식산선녀가 등장하죠. 소라나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가 자기를 몰라보는 게 속상해서 치매약까지 먹여보는 동방이는 이제 동네 핫바지 아저씨? 언젠가는 그가 초기 설정의 동방청창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다리다 그만 득도했습니다. 세계관 최강의 사이코패스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완벽한 판타지 무협일 줄 알았던 창난결이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가 느끼한 식산선녀 소란화는 장형성군과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세상을 구할 계획입니다. 기꺼이 이용당하는 장형성군도 핫바지2 맞고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모두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식산선녀의 운명은 학교에서 단체로 종교 영화 보고 눈물 흘리던 빡신 감동에 준합니다. 넌 누구셔로 일관하던 식산선녀는 자신이 소란화임을 대놓고 보여주는데 이 무대뽀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알 것이기 때문에 소란화 겸 식산선녀는 요정 겸 선녀 아니고 이 요사스러운 것이라는데 한 표 던집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동방청창은 소란화를 구하기 위해서 홀로 싸우다가 백발이 성성해지죠. 하얀 가발이 쥐약인 왕학재는 소란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욕망을 처먹고 사는 흉신태세에게 잠식당합니다. 세상을 파괴할 캐릭터였지만 동방청창도 다른 판타지의 남주들이 걸어간 길을 착실하게 따라가며 그 대가로 소멸합니다. 동방청창은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다시 부활할 거 아닙니까? I'll be back.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